각 자치구 구청장들을 연결해 구정 운영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행정 전문가 출신 류경기 중랑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중랑구의 지난 3년을 평가해보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벌써 구청장으로 일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인심이 따뜻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이 중랑구가 지난 3년간 이 새롭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그 뜻깊은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고 참여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그 힘이고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3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것만큼은 자부심이 좀 있다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중랑구가 이미 그 자연 환경이나 주민의 인정은 참 따뜻한 살기 좋은 곳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꼭 그 보완을 해서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경제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난 3년간 저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SH 본사 이전을 필두로 해서 1,000개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10,000명이 일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그 경제 기반의 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단지 1, 2단지 그리고 양원 그 지구에 기업 지구를 육성하는 등의 또 패션 봉제 특구를 조성하는 등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한 것이 큰 보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교육에 대한 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교육 만족도를 높인 것이 큰 그 자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지금 거의 완공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5월이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한 지원을 자치구의 3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만족도가 이제 25개구 중에 6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 자랑할 만한 일이었고, 이러한 그 경제와 교육의 큰 성과를 기초로 우리 40만 중랑 구민들이 이제 중랑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큰 그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경제와 교육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SH공사 이전은 중랑구의 아주 큰 호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SH본사가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데요. 네. 직원 수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중랑구청 전체 공무원 수와 비슷한데요. 이 SH본사가 강남에서 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착공해서 2024년까지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SH본사를 찾는 1년간의 고객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SH본사 직원들과 고객 10만 명이 중랑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개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중랑구가 그동안 이 주거도시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SH본사 이전으로 이러한 경제와 이 도시개발의 큰 축이 되는 도시다 이렇게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점도 큰 그 효과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 여기에 세종문화회관 분관을 같이 유치를 합니다. 600석 규모의 그 최첨단 공연장이 같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중랑구의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SH공사 이전 이후의 중랑구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지만 방정환 교육센터 준공 등 올해 굵직한 사업들도 많이 가시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그 망우리 공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네. 그 31의 그 요절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을 기르는데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매일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보고 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의 체력을 잘 다져줍시다 하는 이야기가 그
방종환 선생님의 어록으로 지금도 망우리공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살려서 우리가 지금 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 최대 규모로 방종환 교육지원센터를 이제 다음 달 5월이면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이면 이제 바로 개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랑구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방종환 교육지원센터가 하게 될 텐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인 그 진학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별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학부모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진로 체험 교육 등 학교에서 다 하기 어려운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방종환 교육지원센터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 경제와 교육 부문 짚어봤습니다. 이 현안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 사실 중랑구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면 묵동 165번지 청년 주택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수정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그 묵동의 청년 주택의 건축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청년과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한쪽의 요구가 있고, 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 개발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즉 조망권이라든지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양쪽의 그런 의견들을 조화시켜야 되는 과제라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 환경에 대해서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의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청년주택에 대한 모든 그 인허가권과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현재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이 청년주택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의 그 사업 결정 과정에 반영해오는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그 청년주택 규모로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1200세대 정도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은 그 900여 세대로 이렇게 대폭 낮추고 그리고 세대별 그리고 호수의 면적도 1인 가구 중심으로서 2인 가구도 더 늘림으로써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신혼주택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조망권의 확보 그리고 사생활의 보호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서울시의 통합심의 과정의 주민 의견을 주민 공람과 대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계속 반영을 함으로써 사업 규모도 조정하고 청년주택의 위치도 조망권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저층 부분에 대해서는 루버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사생활 보호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청년주택 건설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또 고민 중이신데 아무쪼록 묵동 청년주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관련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랑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가 작년 1월 이후로 1년이 넘어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특히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겪는 어떤 생업에 대한 그런 그 위협 이런 부분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40만 중랑 구민이 이 코로나 방역에 다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코로나19를 잡아나가는 데서 저희가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부터 저희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5천여 명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4월 1일부터 우리 사가정 공원의 문화체육관에서
집단 그 접종 센터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모의 훈련까지 마치면서 다 세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하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서 한 11월경까지는 중랑구 인구의 70%인 28만 명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방역 단계가 2.0이나 2.5단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낮은 단계의 방역 수준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백신 접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안내해서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덜어드리는 그 재난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지금 19조 5천억 원의 4차 추경을 확정을 해서 지금 계속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 영업 제한 조치나 영업 금지 조치를 감수했던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금 5천억 원의 예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186억 원을 정부 재난금 위에 추가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나 주민 여러분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186억을 서울시와 중랑구가 추가로 조성을 해서 바로 이번 주부터 그동안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시설 그리고 이제 무등록 그 사업자 등 그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또 물품을 이번 주부터 착실하게 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데 나서고자 합니다. 네. 주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중랑구의 교육과 경제 그리고 코로나 정책과 지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민선 7기 임기가 1년하고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구정 운영 방안과 함께 주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그 40만 중랑 구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으로 일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여가 남았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중랑 구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남은 임기를 변치 않고 땀과 정성으로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매주 새벽마다 골목골목을 청소하고 우리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청소를 깨끗이 해서 우리 중랑구를 가장 깨끗한 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127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잘 모시는 일,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찾아뵙고 또 불편한 건 없는지 여쭤보면서 따뜻한 중랑, 어머님, 아버님을 잘 모시는 효도 중랑을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중랑 구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올해 안에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잡고 또 한편으로는 중랑구를 도약시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보람 있는 해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개발과 변화의 요구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곳 중에 한 곳이 중랑구일 겁니다. 지난 3년의 행보가 이런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경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민선 7기 지난 3년 짚어봤습니다.